요즘에 뭐 자본주의 논리다. 돈을 잘 굴려서 돈을 버는 거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사는 것은 투자지 투기가 아니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투자를 하기 위해선 뭘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들어가야 되죠. 자본주의를 부정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자본주의의 논리는 생산과 소비예요.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 성장이 가는 거고, 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을 공부를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거죠. 특히 부동산이나 코인 같은 경우는 성장성 없어요. 오로지 그냥 유동성 장난질이죠. 근데 이런 걸 투자라고 한다. 투자 아니죠? 투기죠? 주식 같은 경우는 뭐 그 회사가 성장하면서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투자지만, 그냥 유동성 가지고 장난질 쳐가지고 나보다 더 큰 바보가 나타나서 더 비싸게 사주기를 바라는 것, 이거 자체가 자본주의의 논리가 아니다. 이런 것들 뭐라 그래요? 물신주의. 요즘에 아예 한탕주의로 바뀐 거죠. 이게 무슨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의 논리는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 경제 규모가 커져나가는 거지, 유동성 퍼부어가지고 경제 규모 키우는 거, 그거는 절대 자본주의의 논리가 아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언제예요? 일본 부동산 버블 왜 생겼어요?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수출은 줄었는데 돈의 가치는 올라갔죠? 돈의 가치는 올라가니까 뭐 한 거예요? 주식 장난질 치고 부동산 장난질 친 거죠. 막상 생산과 소비는 감소했는데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갔죠. 일본 땅 다 팔면 미국 2번 사고도 남고, 주식도 뭐 탑10 안에 일본 기업들 막 질비하고, 그거 다 그냥 엔화 가치 올라가서 그렇게 된 거죠. 그게 물신주의고 그게 한탕주의고, 그렇게 거품에 빠진 나라들은 늘 망하는데 그걸 자본주의라고 알고 있는데, 천민 자본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란 말을 붙일 가치를 못 느낀다. 주식 비트코인에 빠졌다. 맨날 여기 와가지고 댓글 다는 인간들 뭐라고 하느냐. 코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떠든다. 이게 뭐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고, 뭐 한정성이 있고, 안전자산이고, 디지털 금이고.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렇다면은 그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것이 비트코인이죠.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올라가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삼성이 가진 기술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삼성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산 갤럭시의 가치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삼성의 기술로 개발한? 아니죠. 삼성의 가치는 올라가도 갤럭시의 가치가 올라가진 않죠. 감가상각 되잖아요, 계속.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디지털 내에 있으니까 감가상각이 될 일은 없겠죠.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로 올라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한정성이 있으니까 안전자산이다? 디지털 금이다? 안전자산은 변동폭이 크지 않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되는 것을 안전자산이라고 하죠. 근데 인플레이션 시작되고 금리 올린다고 말만 나오니까 뚝 떨어지는 게 무슨 안전자산이에요. 부동산도 한정성이 있고 실물 가치가 있으니까 안전자산이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황금성 떨어지는 게 무슨 안전자산이냐. 황금성이 낮은 건 무조건 위험자산이에요. 그리고 이 주식 코인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부동산. 내 소득은 요만큼 올라가는데 부동산은 이렇게 올라가요. PIR이 1년에 1 이상씩 올라가. 1년 내내 돈 벌어도 집값은 더 멀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탕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맨날 뭐라 그래요? 집값은 계속 오른다. 지금 살 때가 가장 싸다. 이런 이야기하는 전문가들 다 매국노예요. 장기적 우상향이요? 그거는 장기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때나 나타나는 현상이고, 지금 인구 감소 시작됐는데도 장기적 우상향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난 못 사니까 대출 잔뜩 받고, 그래도 안 되니까 주식이나 비트코인 해가지고, 아니면은 난 평생 내 집만을 못해, 이러면서 들어간 사람들도 많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중에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인데 생산과 소비가 되지 않아요? 기사에서 맨날 저기 파이어족 됐네 뭐네 해가지고 누가 생산을 하려고 그래요? 그냥 돈만 잠깐 벌어가지고 이제 이걸로 어떻게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은 주식 코인 장난질 쳐가지고 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게 만들고. 소비는 해요? 소비할 돈이 어디 있어요? 간장 계란밥 먹으면서 주식 오르고서 와 올랐다, 코인 올랐다, 부동산 올랐다, 떨어지면 나중에 오를 거야 하고 못 팔고 거기다 다 때려박고 있는데 자산을. 그래서 보면 IPO 뭐예요? 청약증거금 상위 종목 상장 첫날 주가 등락률. 뭐 청약에 몰린다. 이번에 LG엔솔 7조 몰렸다고 그랬죠. 가계대출이 억제에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했는데 요거 청약한 거 싹 빠지고 나니까 가계대출은 오히려 줄었었죠. 그런데 보면 어때요? 청약경쟁률 69대 1이고 첫날 청약증거금 114조 모였고 그랬는데 주가 떨어진대. 첫날만 이야기한 거고, 황장무 2일 만에 빼고 외국인들 5일 10일 한 달도 안 돼서 다 빼죠. 요런데 막 엄청나게 수익 올리지 않았냐. 카카오 무슨 짓 했는지 알죠? 지들이 사놓고서 지들이 처분하고 가격 쭉 빠지게 만든 다음에 지들이 또 사고, 작전제를 지들이 하고 있는 거. 그래서 망하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도 많은 양의 공모주를 배정받아서 얘들이 먼저 다 받아 처먹고 빠진다. 저런 청약 공모주들 왜 쭉쭉 들어가냐. 맨날 그런 이야기 하죠. 따상 찍었다.
그리고 떨어질 때는 막상 기사 거의 안 내요. 한참 뒤에 뭐 묶어서 내주지. 나 상상은 실패. 그리고 그 뒤에 계속 떨어지는 거는 보도를 잘 안 해준다. 아, 그러니까 공모주가 엄청나게 뜨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차라리 대출이 힘들었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뭐예요? 대출을 많이 받았다. 2030 세대에게 대출이 쉽게 이뤄진 환경 자체를 원망하게 되었다. 다시 한번 후보들 이야기하지만 대출을 왜 풀려고 그래요? DSR은 어차피 풀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근데 뭐 청년층 DSR 푼다.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청년층이 원하는 게 대출을 풀어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거다. 대출을 풀어주면은 청년층이 대출 받아서 사는 거를 기득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청년층을 더 말려 죽이는 일이라고. 대출 거품이 빠지면요 자산 거품은 많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 거기다 플러스로 DSR 규제까지 들어갔으니까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 코인이야 우리나라 한정된 건 아니지만 부동산도 영향을 받는 거고 위험한 요소들은 많이 있죠. 뭐 코로나도 있고 뭐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뭐 무역 적자가 지속되는 것도 있고 환율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런 거 다 떠나고 가장 위험한 거 하나만 뽑아라 라고 하면 가계부채가 너무 위험하다. 우리나라에선. 러시아 ETF 지금 상폐되나요? 반토막의 풀베팅.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위험 요소는 계속 남아있죠. 아무리 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해지고 러시아가 왜 위험하냐 국제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있죠. 그런데 떨어졌으니까 저평가겠거니 하고 들어가는 게 이게 무슨 공부하고 들어가는 거고 이게 무슨 투자예요. 투기도 아니고 도박이에요. 이 정도면. 근데 뭐하고 있어요? 환매 중단되고 있다.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는 공산주의라서 시장을 닫아버릴 수도 있고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아 여기 거래 안 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뭐 묻어둘 거예요? 러시아가 언젠가 뜰 때까지. 암호화폐 역시도 지금 모른다고 하지만 제재를 더 강하게 들어간다. 러시아 제재하려고. 지금 러시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죠.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달러나 비트코인 매수하고 있죠. 근데 달러는 다 드러나요. 비트코인의 장점이라고 말하는 거 뭐예요? 익명성. 그래서 말이 좋아 장점이지 범죄에 많이 쓰이죠. 뭐 달러도 범죄에 안 쓰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익명성이 없죠. 근데 지금 미국이랑 냉전인데 그 푸틴이 팔아가지고 달러 사재 끼고 있다 국내에서 이런 거 보겠어요 꼴?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많이 가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폭등했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폭등해도 위험한 이유는 뭐예요? 제재하려고. 루블은 이미 망했고 비트코인으로 갔는데 비트코인만 망하게 만들면 러시아의 경제는 무너지는 거다 라는 계산이 딱 쓴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고 실질적인 전쟁을 하고 있더라도 웬만한 나라에서는 직접 전쟁하고 싶어 하진 않는다. 다른 나라들 전쟁할 때 내가 군수물자 팔아먹고 이러면서 이득은 남기고 싶어도 직접 전쟁하면 피해가 크니까. 그러니까 무슨 전쟁으로 들어가요? 경제로 몰아붙이죠. 예전에 미국이 소비에트 연맹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경제로 무너뜨렸어요. 모라토리엄 선언하도록. 그 다음에 G2로 올라온 일본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경제로 무너뜨렸어요. 엔화가치 절상시켜가지고. 이번에 중국도 뭘로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미중 무역전쟁이라고 하지 미중 전쟁이라고 안 하죠.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디폴트 위기까지 왔고 은행들 결제망에서 차단하고 이러고 있는데 러시아 하자 지금이 저평가다 이러고 있는 게 무슨 건전한 투자예요. 워렌 버핏이 뭐라 그래요? 살 게 없다라고 할 정도예요. 지금 살 게 없는데 자본주의의 논리는 무조건 어디다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경우는 합리적인 투자를 해야지 비합리적으로 그냥 장기적 우상향 화폐 가치 하락으로 무조건 오른다. 이게 자본주의의 논리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뭐 게임 체인저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비컷 안 하고 0.25%포인트 올린다. 이거니까 굉장히 약해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로 인해서 경제 불안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보겠다는 거지. 지켜보고 나서는 오히려 이 사태가 인플레를 자극하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못하지만 몇 달만 지나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를 더 올릴 요인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금 국제유가 110달러 돌파하고 있대요. 그래서 추가 물가 상승 예상하고 있죠. 앞으로 여러 달에 걸쳐서 추가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은 유가가 뭐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1,100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1,150원이 됐어요. 그렇다는 건 이때는 10%고 이때는 5%죠. 누구나 들었으니까 이때는 금리 안 올리겠거니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올라버린 거예요. 누적으로. 부담되지 않게 해가지고 가격 낮추기 위해서는 돈의 가치를 높이는 수밖에 없죠. 돈의 가치를 높여야 하니까 지금 양적 긴축도 더 빠르게 한다고 하는 거다. 한탕주의 혹은 더 멍청한 바보를 찾아서. 도지코인,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사거나 교환할 수 없다. 더 멍청한 바보가 나타나야만 돈을 받고 팔 수 있을 뿐이다. 이 개코인은요 머스크가 장난질 친 건데 이걸 가지고도 와 돈 된다고 몰리니까 저게 얼마나 한탕주의에 미치는 것이냐. 코인 이야기하지만 코인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결론 무조건 상승한다고 하는 전문가들이 짓거리는 자본주의의 논리요. 이거 자본주의의 논리 아니에요. 지들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이거 다 한탕주의고 이거 다 물신주의다.
그리고 그거에 빠져서 비투 많이 했죠. 또 저평가 붐이 많이 불었죠. 이거 다 뭐예요? 도박이에요, 도박. 미국에서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 안 했어요? 0.5%가 굉장히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0.25가 원래는 기본이죠.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 금리 인상을 주춤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이 올리는 거다. 버틸 수 있겠어요? 빚내서 투기한 사람들? 지금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자금이 빠지는 거고 정신들 차려야 하는 시기가 왔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